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4일 만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좀 독감, 코로나는 아니고 독감이 걸려서 기침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다가 방송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이 돼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일부터는 제가 그 우측 상단, 좌측 상단에 상단 좌측에 보면은 행정구제 그 마크가 있습니다. 그게 제 사무실의 마크고요. 상징 행정구제. 그리고 이제 생활법률과 건강상식을 일단 에, 적절하게 여러분들의 필요한 생활법률과 건강상식을 12월 1일부터는 이렇게 좀 확대해서 여러분께 좋은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국가용자만 계속 왜 국가용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보도가 방송이 적냐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는 국가용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꼭 다시 하겠지만 어쨌든 12월 1일부터는 행정구제는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생활법률, 그 다음에 건강상식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꼭 순서는 없지만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더욱더 많은 격려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취업을 하는데 지금 젊은 층들이죠. 물론 젊은 층이나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어쨌든 취업이라는 것은 나에게 상당히 현재 취업을 갖고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나의 목표고 또 존재감으로 남아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오늘은 국가보훈처에서 취업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요. 일단 그 여기서는 다 소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이트 들어가면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국가보훈처를 쳐서 그 밑에 중간 정도에 보면 취업 정보 시스템이라는 그 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클릭하면 각가지 정말 많은 정보를 취업 정보 그러니까 공고문 특별 채용 공고문부터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모집을 하겠다 이제 이런 그런 많은 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취업 정보 시스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서두에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취업 정보 시스템에 나와 있는 각종 공고문을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여기서 오늘 취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제출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가장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력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사 담당관이 볼 때 이분을 평가할 때 어떻게 써야 좀 내가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선 이 보이는 곳만은 보이는 화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하단에 이력서 사전 작성 요령을 제가 일단 첨부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본 꼭 취업 국가보훈처 취업 정보 시스템에서 꼭 거기서 인용한 게 아니라 물론 저도 옛날에 그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일단 채용하는데도 좀 면접도 해봤지만 그런 데서 볼 때 느끼는 것을 좀 가미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력서를 작성할 때 사전에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맨 먼저 필요한 게. 이제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일단은 전제가 내가 인사 담당자다. 내가 인사 평가 담당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평가하는 자리에 앉아서 보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뽑겠다, 선택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력서 작성할 때는 여러분이 회사에다 그 이력서를 제출할 수험생이 아니라 내가 수험생들을 평가하는 인사 담당관 자리에 앉아서 그걸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담당관이 내가 인사 담당관이라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겠다라는 어떻게 하면 점수를 많이 받을까 이런 점을 늘 좀 항상 관심을 갖고 깊이 생각하셔서 이력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력서라니까 뭐 문방구에서 구에다가 그냥 칸만 채워넣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꼭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인사 담당관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알맞는 내가 항상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알고 싸워야 이기는 것이지 상대방을 모르고는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단은 적정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이력서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이력서를 볼 때 보면 사진을 붙인 날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사진 뭐 옛날 거 붙이지 뭐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가능한 한 좀 새로 찍든지 아니면 가장 깔끔하고 이렇게 좀 단정하게 보이는 그런 사진을 첨부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력서 작성 요령을 여러분이 지금 쓰는 사람이 인사 담당관 자리에 앉아야 돼요. 쓰는 쪽에 앉으면 안 돼요. 그 담당자 아래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은 하단에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채용 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첫째, 많은 지원자들이 그 데이터를 쉽게 검토하고 싶어하는 이유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 같으면 바로 눈에 보이지만 그 이력서가 없어도 뭐 되지만 많은 지원자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쨌든 그 이력서가 첫 번째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를 작성할 때는 꼭 제가 지금 그 설명한 드린 데를 명심해 두었다가 꼭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사담당자가 판단할 때는 많은 지원자들의 데이터를 쉽게 검토하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내 눈에 쉽게 들어오는 이런 이제 이력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원자 역할을 종합적으로 한눈에서 파악하고 싶어 한다. 그럼 지원자가 그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그 이력서 내용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력서를 그런 차원에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서류 심사의 당락 기준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류 심사의 당락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본 많은 지원자들이 데이터를 쉽게 검토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력서를 어떻게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작성해 놓느냐에 따라서 서류 심사의 당락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예비 그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예비 이 사람은 한번 더 볼만하다. 또 이 사람은 아이고 이 사람 더 이상 볼 게 없다라고 이력서를 갖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력서를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질문의 기초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력서를 놓고 제출하면 그 이력서를 보고 면접 질문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죠. 면접 질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물을 것인지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이력서가 작성할 때는 내가 역지사지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놓고 앉는 것입니다. 내가 수험생이 아니라 내가 지원자가 아니라 내가 채용자다 라는 입장에 앉아서 그러니까 역지사지죠. 자리를 바꿔 앉아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자리를 바꿔놓고 내가 인사 담당자라면 어떤 사람들을 뽑을까라는 것을 늘 머릿속에 두고 이력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거기 나온 대로 쓱쓱쓱쓱 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제출하면 일단 손해 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력서 한 장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지원자들을 비교해서 데이터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원자 역량을 종합적으로 한눈에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력서 보고. 그 다음에 서류 심사의 당락 기준에다가 또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면접 질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이거 이력서 잘못 쓰면 어려운 질문이 나한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서 그 면접 질문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단은 이력서를 성의껏 성실하게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답은 하나하나 일일이 여러분을 그 문장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뭐 A라는 사람 이렇게 쓰십시오. 이렇게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지금 그 지원자가 아니라 회사 입사 지원자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인사 담당자다라는 생각을 머리에 두고 일단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볼 때 이런 사람을 뽑아주겠지라는 이제 그리고 그게 좀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이 국가보훈처 취업정보 시스템 소개란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더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이외에도 상세하게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국가보훈처 취업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일단 채용 공고도 많이 나옵니다. 채용 공고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그 채용 공고를 보고 또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국가보훈처에서 소개한 취업정보에 나오는 회사들은 그래도 양질의 회사들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보잘것없는 말하자면 여러분께서 비전이 없는 이런 회사들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훈처 취업정보 시스템의 소개를 잘 보시면은 이제 괜찮은 보통 그렇다고 해서 뭐 고위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식이 많은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그 다양하게 그러니까 일단은 상중하 이렇게 막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열어보면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전화를 바로 하셔서 아직 그 모집 중에 있으면 응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은 뭐 이렇게 잡코리안이 아니면은 이게 밖에서 놔두는 그 있잖아요. 간이 신문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간행물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소개되는 그런데 하는 것보다 여기는 명실공히 국가보훈처에서 여러분을 국가보훈처의 그 명예를 걸고 여러분께 취업 정보를 소개하는 아주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광범위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제 방송을 보시고 나서 국가보훈처 취업정보 시스템을 일단은 들어가서 찾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훈처를 치고 거기서 이렇게 중간에 보면은 큰 글씨로 취업정보 시스템 소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 정보를 활용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취업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은 여기서 그 해결을 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력서 작성과 이런 이력서 작성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인사 담당자 자리에서 이력서를 써라. 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어쨌든 지금까지 이 화면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은 하단에 제가 첨부를 해놓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